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이고요. 네, 어느덧 정말 8월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극악스러웠고, 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거의 막판입니다. 그죠? 네, 다음 달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는데, 근데 금리 인하 되는 이유가 중요하죠.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는 없는데 그래도 물가가 안정이 됐어.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그쵸? 딱 한 명을 찍으면은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죠.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이거 뭐 경기 침체가 없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기존의 틀하고는 상식과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물론 올해 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조절을 잘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입장에 따라서는 포지션에 따라서는 그게 불만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경제가 망가져야 그죠? 사람들의 불만도 크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텐데 지금 뭐 민주당은 어떻게든 뭐 트럼프는 저 인간은 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죠.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정통 공화당 입장에서도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트럼프는 안 된다. 그렇죠? 저 사람이 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시각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정치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뭐 이렇게 시작되네요. 왜냐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바짝 올렸어요. 그죠? 거기에서, 뭐, 고금리로 가다 보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하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증시에서도 그런 경우 이게 경기 침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랬었는데, 어제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GDP가, 괜찮았어요. 역시,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 하는구나. 이게 현실화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증시가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은 제가 뭐, 관심 종목으로도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리뷰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종목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근데 조금 눌렸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왜 눌렸었는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GDP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난밤에 어제가 목요일이니까 신규 실업수당 이제 고용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경기 지표 중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GDP 잠정치가 발표됐던 거 2분기입니다. 그래서 GDP 미국 같은 경우는 속보치가 있고요. 속보 말 그대로 빨리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속보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잠정치 어느 정도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 짓는 확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세 번에 나눠서 측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7월 25일 날 요게 속보치입니다. 속보치는 2.8. 그러니까 1분기는 1.4여서 조금은 좀 우려스럽고 사실 뭐 미국이 1.4도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거보다 올랐으면 했는데 일단 속보치가 2.8이었어요. 사실 2.8이 나쁜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잠정치가 3.0으로 나왔어요.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에 아직도 소비가 살아있다. 이게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수치로만 봐도 경기 침체는 아니란 겁니다. 최근에
고용이 실업률이 좀 상승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실업률도 4.3. 사실 뭐 다음 주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 또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4.3 최근에 올라와서 걱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실업률 4.3은 역시 경기 침체로 하기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뭐 5% 6% 이상 그것도 뭐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최소 5% 6% 이상 올라와야 경기 침체 얘기를 할 수 있지 4%대에서 경기 침체는 조금은 과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경기가 어쨌든 뭐 수치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불만이신 분들, 제니 옐런이 너무 장난을 많이 친다.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웨스탁은 뭐라고요? 투자자를 위한, 특히 한국의 투자자를 위한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근데 실물 경제하고는 조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일단 뭐 미국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워낙 우리나라 또 증시나 이런 데는 거시경제는 매크로라고 하죠.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국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증시에서는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증시도 그죠 경제도 생물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어떻다 큰 우려감은 많이 덜었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9월이 시작되는데 실업수당 일단은 뭐 매주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하죠. 그래서 뭐 신규 실업수당은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속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실업률도 올라왔죠. 그래서 그렇지만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큰 변동성 없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컨트롤되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단은 국채금리는 조금 상승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많이 안 좋으면 진짜 경기 침체면은 금리를 많이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은 뭐 50bp가 아니라 뭐 75bp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50bp 비컷의 확률은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웨스탁을 좋아하는 이유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안정감을 주려고 부단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다 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계셨다가 뭐 다른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가셨다가 또 최근에 또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점점 더 예전보다도 많이 안정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최근에 저의 뭐 뷰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정확하게 잘 맞고 있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그래서 어제 그 실적이 뭐 솔직히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죠? 블랙웰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긴 했었지만 실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 삐끗해도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걱정, 우려감에, 그쵸? 이거 너무 어제 시외로 7%까지 하락했었죠. 그래서 좀 과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장 초반에는, 어제 장 시작했을 때는 막 반등했죠. 그죠? GDP도 좋았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 장 막판에는, 21선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117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는 그죠?
엔비디아의 기대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너무 지대합니다. 너무 커요. 야, 이러면 솔직히 부담스럽지, 솔직히 말하면. 응?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쵸? 그래서 조금만 뭔가 삐끗해도, 아, 이렇게 낙폭이 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관심이, 아, 이제는 좀 엔비디아로 뭔가 재미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도 저 선문답을 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그죠? 아, 그거 말고도 좋은데 왜 굳이, 이것만 봐야 되냐 말씀드렸고, 예, 이렇게 우리 전략은 위험한 거 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 이상 잃는 투자. 예, 과거에 손실 난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최근에 뭐 핀텔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뭐 딥페이크 뭐 이렇게 해서 테마로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예, 우리 웰스탁 뭐 하이브도 2.0 하는데 우리 웰스탁도 2.0, 그렇죠?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저의 각오이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의 각오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더 여러분들을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예,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조회수를 뭐 막 노리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더, 예, 거기에 더 주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꼭 뭐 저희가 뭐 웰스탁이 유사 투자 자문이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저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너무 엔비디아 하나에만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제 이제 엔비디아 6% 하락해가지고 다시 시총 3위로 내려왔습니다. 1위는 누구죠? 애플이죠. 2위는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2, 3위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역시 엔비디아가 시총 뭐 1위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솔직히 그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네, 아주 그건 뭐 심리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주식도 투심도 심리에 많은 것을 기반합니다. 물론 실적이라는 실체도 있지만, 네, 우리의 투심, 네, 어떤 심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3위로 내려왔습니다. 1위는 애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엔비디아.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는 선물만 봐도, 좀 나스닥 선물만 봐도, 엔비디아 때는 쭉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장 시작하니까 GDP가 좋았거든요, 수치가. 그러면서 쭉 반등했다가, 장 막판 되니까, 아, 이게 또 밑꼬리 달죠. 그죠? 예, 그리고 밑꼬리 다니까 이제 또, 시외에서는 또 반등해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 나쁜 건 아닌데, 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너무 기대감이 컸었다라는 부분이, 예, 문제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갈팡질팡합니다. 나쁜 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최근에 올해 초죠. 사실은 올해 초에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우리가 빅테크만 바라봐야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죠? 그 진짜 어려운 시절에도, 뭐 워낙 이제 실적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이래나 저래나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빅테크 외에도, 다른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는 좀 업황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한국같이 쉬는 국가, 사실 한국이 쉬는 국가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까지도 뭐 미국에 비해서는 안 오른 건 아니지만 덜 올랐죠. 그죠?
왜냐면 금리, 고금리의 여파가 한국에서는 사실 컸으니까 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유가도 이제 어쨌든 체크해야죠. 유가 어제는 좀 반등했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쪽보다도 경기 GDP가 좋았거든요. 그죠? GDP가 좋았어? 여전히 소비도 잘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좀 오른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오를 수는 없고요. 그죠? 요즘 뭐 대체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아시아 증시요.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아니야. 그죠? 경기 침체가 아닌데 물가는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 야, 이거보다 더 줄 수 없죠. 이게 솔직히 뭐 이거는 좀 뭐 이게 조작이다. 그죠? 너무 옐런이 장난질을 많이 친다. 이렇게 안 좋게 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 뭐 연준도 그렇고 유태인들을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싫어해요. 너무 숫자만 좋아하는 것 같고 너무 돈에 밝고 근데 이들보다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금고를 유대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유대인이 좋아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유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진짜 그게 꼬우면 니들이 하든지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유대인들을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그들만큼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누구한테 맡겨도 문제는 문제고, 불만은 당연히 먹고 사는 게 달렸으니까 불만은 당연히 있지만 그들만큼 능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 유럽에서도 유대인들 그렇게 박해하고 천대했어도 그래도 맡기잖아요, 재정을. 맡기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역사는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안정이 돼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매우 안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9월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에 FOMC가 있어요. 금리 인하 이제는 25bp씩 0.25씩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올 레드 다 빨개요 지금.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요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감이 컸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실적이 발표 이러든 저러든 발표 나오려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야? 금리 인하, FOMC 9월 요건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뭐 PC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고 다음 주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네, 뭐 어쨌든 간에 옐런이 너무 이것을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고 믿음인 거죠. 네. 유대인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지지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그죠? 그것도 한국의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네, 뭐 오늘은 좀 안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 뭐 일단은 엔비디아 뭐 미국 기준으로는 10회죠. 우리는 그게 실시간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뭐 SK 하이닉스, 그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양봉이었습니다, 그죠? 이거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었잖아, 그죠? 너무 과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물론 SK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느냐?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간만에 진짜 오랫동안 묵혔던 건 이제 좀 진짜 소원풀이 했잖아요, 그죠? 수익도 좀 빨간 맛도 보고 삼성 그것도 삼성전자에서
예, 그렇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시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솔직히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고금리에선 역시 신흥국이 조금 어려운 점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네, 금리나 하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양봉이고요. 그래서 뭐 코스닥이 내내 아쉽죠, 그죠? 예, 코스닥이 내내 아쉬운데 예, 역시 이제 계속 저도 뭐 실적을 체크하고 다 이런 이유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가가 금리가 좀 완화가 되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투심이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보다도 미래 예측.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죠. 그죠? 미래 예측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죠? 예,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변수가 그죠? 제가 모든 변수를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뷰는 관점은 크게 틀린 적이 그닥 없습니다. 예, 갑자기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뭐 이거는 솔직히 저도 그런 거는 예상을 못했지만 이제 그런 거 외에는 돌발 변수 외에는 예,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시영 선생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선물 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외인들이 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현물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매도가 거의 없죠. 네, 코스닥은 일부 매수. 그래서 예, 선물 매도, 그게 현물이죠. 이건 현물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뭐 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한국 시장이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네, 어제 뭐 일부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예, 역시나 길게 봤을 때는 예, 우상향이 맞다라는 거죠. 예, 최근에 뭐 예, 돌발 변수로 해서 예, 급락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로 시장이 안정되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제가 이제 75,000원 밑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론 삼성전자가 우리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장 상황, 시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워낙 중요하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75,000원 아래서는 예,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건 뭐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예. 물론 삼성전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예, 꽤 많습니다. 그렇고요.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오늘 보니까 또 웬이 또 오래간만에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매도가 많았죠. 예, 역시 엔비디아. 그래서 뭐 반도체 섹터 자체가 이게 당분간은 그죠. 엔비디아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사실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솔직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물량이 나오고 일부 바닥을 헤매던 그런 섹터. 역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이쪽도 그죠? 그동안은 안 좋았을지 몰라도 그죠? 향후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미래 예측 이런 거죠. 이런 쪽으로 자금들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잘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조금 좀 빠를 때도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네,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가 이제 현실, 이제 딱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 제가 뭐 우려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예,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터넷 IT.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못 가니까 그 유사한 그죠? 이 섹터 내 인터넷.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딥페이크가 문제되니까 딥페이크 테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네, 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인터넷 IT 그리고 게임 그리고 컨텐츠. 네, 뭐 이쪽도 이제는 금리 인하가 되면 그동안 많이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그죠? 이쪽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자. 사실 오늘 뭐 그래서 좀 스윙으로 볼 만한 종목을 하나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한 종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말씀 아직은 뭐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뭐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뭐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 하니까 기존의 종목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네, 뭐 게임 종목 지금 위메이드가 8% 아침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좀 이것도 많이 좀 바닥을 헤매다가 지금 조금은 올라주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인터넷, IT, 컨텐츠 그렇죠? 웹툰도 있겠죠? 웹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물론 뭐 하이브 2.0 말씀드렸지만 엔터 역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뭐 2차전지 전기차도 당연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제가 특징주로 꼽은 건 아니지만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LG가 좀 답답합니다. 그죠?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지만 LG는 네 근데 또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또 저도 솔직히 좋아하죠. 그죠? LG전자, LG 이노텍 주로 보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LG화학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LG에서 LG는 이건 지주사죠. 지주사에서 지분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은 첫 평가란 거죠, 그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쌀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LG전자가 사는 게 아니라서 자사주라고 하기 뭐하고 이렇게 LG에서 지주사에서 자회사인 LG전자하고 LG화학의 지분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면 예. 어쨌든 간에 이거 시점이 지금 싸니까 하겠죠, 그죠? 지금 봐도 저평가니까 지분 매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LG에서 요거를 매입하면 어쨌든 시장의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당연히 당장에 팔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LG화학, LG화학 뭐 최근에도 좋았고요. 네. 2차전지 흐름을 타고서 어쨌든 간에 LG도 많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실제로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뭐 제가 가끔 잘 말씀드리기 때문에 역시 10만원 밑에서는 역시 기회였네요. 그죠? 뭐 지금 10만원 위로 올라왔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앞전에도 한번 급등을 해줬었어요. 그죠? 인공지능, 이제 공조 시스템,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저평가했다. 여기도 뭐 앞에 노랗게 표시했죠. 그래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LG전자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좋지만 LG전자, 아무래도 시총이 좀 더 LG전자가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있고, 이제부터는 좀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7%대까지 급등했다가 역시 61선에서는 조금 쉬었다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뭐 그 호재 그 주가에 반영될 게 LG전자 역시 뭐 전장 사업은 이미 좀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로봇 LG전자가 정말 로봇의 진심이었는데 아니 LG전자 하면 관심이 없고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면 뭐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솔직히 LG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 물론 현대차도 로봇에 대한 관점 충분히 있고요. 현대차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우리가 사실 뭐 주로 보는 게 LG 이노텍이죠. 그래서 역시나 아이폰이 이제는 9월 9일입니다. 이제 한 1, 2주? 1,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역시 그러면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LG노텍은 워낙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24만원 밑에 그쵸? 이건 뭐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이거는 그날 그죠? 이게
워낙 저희가 많이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121선을 깼을 때는 너무 기회였죠, 그죠? 네, 너무 기회였고 역시 네, 한번 올라줬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아이폰, 인공지능 탑재 그리고 거기 금리 인하까지 네, 뭐 좋은 얘기가 많네요, 그죠?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로봇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폰도 아이폰이지만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LG노텍의 카메라 모듈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또 다시 7만원대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쵸, LG노텍이 가는데 BH가 안 가면 또 서운하죠, 그죠? FVPCB 그쵸, 플렉서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이폰이 이제는 출시를 하고 그죠? 한번 올라줬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 LG노텍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 있게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바이오 최근 흐름 좋았죠. 한미약품이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120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한미약품 뭐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이슈도 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잃지 않는 투자 이런 것을 좀 더 거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포커스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잃지 않는 투자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은 제가 리뷰도 해드렸었고요, 그죠? 종목 분석이 이미 예전에 끝난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아쉬웠죠. 왜 그랬는지, 왜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갔죠. 다른 조선에 비해서 그랬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내 최초 4만 톤급 미 해군 역시 미군 그죠?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미국 시장이죠, 그죠? 미국 대선도 중요하고 뭐 방산 쪽은 뭐 해리스가 됐든 또는 트럼프가 됐든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예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게 무슨 경례 구호처럼 같이 갑시다.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Let's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파트너가 필요한데 트럼프는 파트너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워낙 군림하기 좋아하고 워낙 제왕적인 면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가기에는 그래서 제가 해리스를 물론 심의권은 없지만 지지하는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주말에 마켓인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켓인사이트 제가 조금 소홀했죠. 어쨌든 간에 MRO 사업 요거를 하나오션이 그래서 이게 뷰가 제가 하나오션은 단순하게 조선으로 보는 게 아니죠. 조선 종목이 아니라 방산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특징 제가 뭐 엔터뿐만 아니라 그죠? 방산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뭐 성장주 전반에 갖춰서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잘 빠져왔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최근에 좀 아쉬웠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조 규모의 미함정. 그래서 MRO가 뭐냐? 창정비 사업이라고 되죠. 창정비, 정비. 그러니까 청정비라는 말은 모르겠지만 정비라는 말은 알죠, 그죠? 아무래도 배가
뭐 이거 쓸고 닦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수리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청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에서는 이런 사업, 그리고 조선에서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죠? 아,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방산도 하고, 그리고 물론 기존의 조선에다가 방산과 그리고 MRO 사업까지 한다. 그리고 이게 미군입니다. 20조예요. 전 세계 80조 시장입니다. 이것도 작은 시장은 아니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굉장히 지금 그래서 하나그룹에 또 제가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그룹에 대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분석이 끝난 종목들은 매우 우상향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목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건 어제인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 필리는 필라델피아의 애칭이에요. 필리 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또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필반 줄여서 뭐 필반 얘기하잖아. 그 필이 여기 이 필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역시나 이건 뭐 미국의 대선 또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그 경합주입니다. 그렇죠? 펜실베니아 샤피로 주지사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경합지고 다 중요한 지역이네요. 근데 이런 지역마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어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왜 하나그룹이라고 하냐? 그래서 하나오션하고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이 같이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국 국내 기업이 최초 미 조선업에 진출했다. 이거는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이면은 2분기네요. 그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 그 왜 그러냐? 보니까 이런 데 투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쉬웠지만 이게 헛돈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유상증자도 이게 진짜 회사 발전을 위한 거냐 아니면 빚잔치 하기 위한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6월에 필리조선소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동 유럽 그죠? 그동안은 조선의 주 고객들은 중동이나 유럽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까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50개 주 하나가 하나의 나라와 거의 마찬가지라고 했죠. 50개 나라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시장이지 너무 큰 시장이죠. 그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죠? 오늘은 필라델피아까지 가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관심 종목으로 그렇죠? 종목 분석입니다. 사실 이거는 종목 분석까지 해서 리뷰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만큼 관심이 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점심 시장을 곁들여서 짧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지만 이렇게 이거는 사실 종목 분석으로 봐야 되는데 별도 코너로 이렇게 해서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종목 분석을 통해서 하나오션은 매우 분석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일전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바닥을 왜 기었죠? 물론 이제 하나가 대우를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저런 우려감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유상증자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유상증자도 좋은 유상증자와 나쁜 유상증자가 있다고 했죠. 일단은 좋은 유상증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그렇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오션을 어떻게 보면 제가 조선의 여기서는 그죠? 고려 조선의 그 조선이 아니라 그죠? 조선 쉰먼트죠. 쉰먼트 이쪽에서 이제 타픽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역시 좋았습니다. 그죠? 수급도 잘 좋았고, 이때 뭐 수익 내신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좀 쉬어갔죠? 2분기는 좀 거의 쉬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쉬어갔냐? 사실, 이렇게 이게 필리조선소 기대감도 있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하고죠. 야,
근데 이거는 기대감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저 시장이 의무적은 이겁니다. 투자는 했어. 투자한 건 좋아. 그런데 과연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것도 뭐냐?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시장 자체가. 2분기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도 사실은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했는데 뭔가 실적이 안 나오면 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분기엔 그런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한번 바닥을 쳐줬지만 121선은 그래서 제가 121선 오면 보자고 했는데 거의 안 깼어요. 그래도 120선 안 깨고 오다가 지금 한 번 깼죠. 한 번 깨고 이렇게 반등. 그리고 야 이게 투자했는데 이게 뭐가 진짜 되네 하면서 오늘 6% 7%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요때 있죠? 요때 흑자 전환하고 그때 제가 한참 말씀드렸을 때 이때는 좋았는데 2분기 왜 안 좋았냐? 그죠? 상대적으로 누구랑 비교되니까 그죠? HD, 그죠? 현대중공업 쪽이죠.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이때 현대중공업하고는 하나오션하고는 라이벌 관계죠. 조선도 조선이지만 특히 방산.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있죠?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쪽은 좋았습니다. 이건 여기는 나중에 더 좋았어요. 요때는 하나오션이 막 튀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그 이후로 한국조선해양이 치고 올랐습니다. 사실 뭐 예전 같았으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의 탑픽이었었는데 어쨌든 저는 물론 하나그룹의 어떤 방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뷰도 좋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 이렇게 회사가 변모하는 발전하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기회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두빌이죠. 현재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좋았다가 흑자 전환하면서 좋아지는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선호하고 그럴 때 많이 기회를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오션이 최근에는 조선의 탑픽으로 바뀌었고요. 이거는 뭐 저의 견해입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한국조선해양을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2분기에는 한국조선해양이 더 좋았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보니까 이겁니다. 이건 2분기에는 사실 필리조선소 뭐 인수도 그렇고 투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오션은 원래 대우였을 때부터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여기 저 연간 시점 보면은 21년도, 22년도 이건 어마어마한 적자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회사였는데 적자로 돌아서니까 너무 시장에서는 이게 공격적인 투자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2분기는 조금은 크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요게 일단은 그쵸? 일단은 이게 투자를 했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뷰가 이제 우려가 컸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 상승해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전고점까지 왔는데 물론 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35,000원 정도 되니까 이제 전고점이고 여기서는 앞에서 한번 꺾였었죠. 그래서 우려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장기적인 뷰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라고 일단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한국조선해양보다는 너무 여기는 거의 뭐 대세 상승일 정도로 많이 올랐었는데 요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못 갔죠. 한국 하나오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실적이 말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기는 요거는 기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아쉬웠던 것 이상으로 3분기에 실적으로 뭔가 보답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역시 매도 보니까 최근에 저 매도가 많았던 메인들 매수 이제 여기 매수로 좀 돌아섰네요, 그죠?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도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2분기 적자가 좀 우려스러웠지만 이제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갑자기 또 기침이 나네요.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 네, 8월에 뭐 다들 힘드셨지만, 네, 9월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